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한양대와 고려대 때문에 아마 많은 정보들도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학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서 조금 정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오늘 이런 논의들과 그리고 변경 사항들을 조금 긴급하게 편성해서 방송을 해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외고 수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각 대학들의 9월 전형, 12년 전 과정의 9월 전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12년 전 과정 학생들이 다시 또 어떻게 재도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정말 핫한 이슈였던 각 대학들의 입시 방법이 변경되는 사항,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해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고 수시 지원 전략 지난주에 이어서 서강대와 성균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년 전 과정 학생들의 결과 먼저 연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대의 생명공학과 그리고 생화학과 학생 둘이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두 학생은 전부 고려대학교를 탈락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탈락한 친구들인데 연대는 합격을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 친구의 경우도 고려대학교는 탈락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서는 탈락했는데 연대에는 합격한 이런 케이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대와 고대의 입시 합격생 수가 조금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고려대학교 겁니다. 고려대학교 건데 이쪽에 화공생명공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이렇게 붙은 친구들은 참 특이하게도 서울대학교를 붙은 친구들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붙은 친구들이 고대에도 함께 합격한 케이스인데 물론 연대 아까 합격한 친구들도 서울대 붙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 지금 이것처럼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고대 12년에 합격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역시 똑같이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 이런 추측들이 좀 가능해지는데 실제로 고대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곳에 있어서는 연대나 고대의 선발 인원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연대는 좀 많이 뽑았고 특히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합격했다는 걸 보면서 좀 선발 인원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대에서 이렇게 떨어진 케이스의 대부분은 주로 인기학과에 몰려있는 경우였어요. 연대의 경우는 인기학과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뽑은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인기학과라고 표현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영이나 또는 컴퓨터 쪽이나 기계공학 쪽 그리고 인문계열 쪽에서도 특정적인 정액과 같은 이런 인기학과에서는 고득점자라 하더라도 고대에서는 탈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하게 될 때에도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7월에 원서 쓰실 때는 좀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대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거의 예년 수준과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올해 입시가 이제 특별히 그 3특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의 3특은 지금 변경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서 공지가 되었죠. 그래서 면접은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과의 경우는 지금 수학 지필고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학교에 가서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렇게 필기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시험을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조만간 이 부분도 결정되어서 공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고사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해외고 학생들, 3특을 포함해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트랙 중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형 또는 학생부 종합의 계열 적합성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과 전교육과정 이 부분 특히 이제 7월에 시작되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시면 영상 면접을 업로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업로드하는 방법이 면접 질문을 사전에 공개한 다음에 이걸 미리 보고 그리고 녹화를 하는 겁니다. 녹화해서 어떤 정해진 시간까지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면접 태도들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패스 또는 fail로만 평가하겠다. 즉 면접에 참가해서 정말 부적정한 그런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패스 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면접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점수들을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페일이 일어나느냐,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을 할 때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말로 해서 녹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페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만 사실 조심하신다고 하면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즉 고려대학교가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 면접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부정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에는 이 방법은 서류평가로 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문과의 경우는 서류평가 100%인 거고 이과는 이제 어떻게 결정될 수학시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변경사항이 공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연세대학교는 면접을 30%에서 40%로 늘려서 면접에 대한 변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점수를 없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는 변경사항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면접 방법을 선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균관대 역시 2단계에서 실시되는 면접을 취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성균관대의 전형 방법은 서강대나 중앙대와 동일한 방법, 즉 서류평가 100%가 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 문과하고도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평가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려대학교부터 중앙대학교까지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받고 평가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학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생기는데 아마 어머님들도 예측하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학생들,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토플 시험이든지 SAT 또는 ACT 이런 시험들을 보고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시험을 본 학생들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고3 때 이제 준비해서 시험을 한번 볼 거야 라고 계속 준비해 왔던 학생들, 실제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만약에 서류평가에서 스펙을 중요하게 평가해 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학들은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내신이겠죠. 내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활동도 따라가겠지만 실제로 고3 때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1, 고2 때 어떻게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들을 좀 했던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아마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많은 어머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게 극히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삼특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도 한양대에 전화해 봤을 때 필기시험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제가 월요일 오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공지된 것은 변경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전에 공지된 대로 시험을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진행이 그대로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었는데, 실제로 한양대가 필기시험을 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삼특 준비했던, 이 한양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양대는 지필고사가 60%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굉장히 잘 봐야지만 다음 서류평가의 40%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필기시험 60%를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게끔 시험을 봐버리고 서류는 나는 굉장히 좋으니까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좋은 결과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달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실제로 한양대를 목표로 뛰었던 친구들은 남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충실히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류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한양대를 한번 써볼까 하는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지필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12년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년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본거지가 한국보다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한국에 나왔다가 지금 본인이 있는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특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전부 온라인으로 본다든지 또는 아예 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경희대가 먼저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 면접, 12특의 경우는 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는 이미 아주 발빠르게 12년 전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특 학생들의 경우 지금 한국에 아직 오지 않았고 외대나 경희대 또는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이런 온라인 상태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3특, 12특 모두 면접을 보는 그런 과, 특히 예체능이나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서 사실 인터넷이 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특인데 온라인 면접을 봐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인터넷 상황을 좀 잘 확인하시고 실제로 잘 되는지 미리미리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 외에도 중하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가천대와 상명대 두 대학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학교들은 면접을 어떻게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대면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시점중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예 면접을 보지 않는 방향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이 보겠다 안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사항에 있어서 국가적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면접을 보는 학교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라 하시면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국내 코로나 상황 같은 것들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들의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에 자주 문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각 대학들이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시고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었을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머님들이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고 이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전형 방법이 바뀌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6개 대학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주로 이렇게 하시죠. 굉장히 높은 곳 2군데, 안심할 수 있는 곳 2군데, 그 다음에 확실한 곳 2군데, 뭐 이렇게 해서 2개 정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수시 몇 개 정도를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실 거고요. 우리 아이가 면접이 좀 더 강한지 아니면 서류가 좀 더 강한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보시고 대학 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자소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변에 전문가와 꼭 논의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상담하시고요. 그래서 6개 대학을 나누고 학과를 정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해외고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서강대와 성균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교들은 사실 삼특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하는 학교이긴 하지만, 삼특이 아닌 학생들, 해외고를 졸업한 비특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학교 2군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고 졸업자가 수시를 지원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외고 출신자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의 조건이 없는 것인지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발 과정이나 방법들, 그 다음에 서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6개의 전형이 있는데, 논술은 저희가 아예 안 내니까 일단 놔두고요. 우리 학생들이, 국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 중에선 학생부 종합의 1차, 2차,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우수자는 사실 수학이나 과학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소프트웨어 우수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과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 1차, 2차 이렇게 2군데 지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서강대에는 1차, 2차를 지금 이렇게 나눠놨는데, 1차는 전 학과를 학과별로 모집합니다. 그에 반해서 2차는 인문계열만 계열별로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것이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강대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즉 자기소개서를 좀 더 늦게 씀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가 지원할 때 유의사항이 뭐 비슷합니다만,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SAT를 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SAT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서강대는 SAT, 공인어학 성적 이렇게 얘기해서 SAT 성적을 받지 않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균관대의 경우도 여러 개의 전형들을 쭉 펼쳐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의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00%를 하는데 의대만 유일하게 면접을 보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의 차이를 좀 보면 계열 모집은 정말 계열별로 모집하는 거고요.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마찬가지로 계열별 모집하는 거고 학과별 모집은 과별로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 예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전공 예약은 반드시 나는 이과를 간다. 그런데 과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취업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지원하지 않는 과라서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과에 정말 지원하고 싶은 친구라고 한다면 수시 학과 모집의 전공 예약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도 똑같이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10개 항목 내에서 20페이지 이렇게 제출 가능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두 번째 전형의 방법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지금 거의 2년 반 정도를 고등학교 2년 반 정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정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가 되는 것처럼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카드라 통신이나 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단독의 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좀 상담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고요. 뭐 학생의 의견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따져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지원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6월 30일에는 수시나 특별히 3특, 12특 같은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송을 했었는데 많은 문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디 질문할 곳이 없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위챗 아이디 그리고 카톡 아이디로 접촉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좀 해주면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모아서 6월 30일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질문이 있었던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질문들은 좀 모아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더 많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고 질문이 적으면 뭐 그냥 짧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챗이나 카톡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은 어떻게 원서를 접수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UA나 또는 진학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이 원서 접수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시거나 또는 특히 많은 어머님들이 내가 클릭 하나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지금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UA 어플라이 같은 곳이나 진학사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프로세스별로 사진을 찍어서 PPT로 보여서 어머님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머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노트북으로 원서 접수를 실제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7월 7일 날 원서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시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원서 접수가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어느 대학을 진학하고 그래서 어떤 꿈을 펼쳐나갈까 이런 얘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3 학생들 내가 대학 가서 뭘 하지 또는
대학에 무슨 과를 갈까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고민하고 이제는 좀 더 대학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IB를 하시는 어머님들 7월 6일 날 IB 성적이 나오죠. 파이널 성적이 나오는데 아마 파이널 성적이 나오고 나면 한 번 더 어떤 대학을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함께 고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Q&A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원서 접수 방법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